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도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오늘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제작했던 비공굿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비하인드나 관련 썰들 그런 것들을 풀어드릴 거고 제작법이나 제작 팁 같은 것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판매계에 좀 오래 있었던 편이기는 하나 지금은 판매계를 그렇게 크게 잘 굴리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지금은 조금 변화한 그런 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그건 이제 감안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굿즈는 저처럼 비공굿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작하는 것들이랑 그리고 돌판에서 많이 진행하는 뭐 유행하는 굿즈들이나 이벤트 굿즈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일단 비공굿 종류는 슬로건, 포스터, 노트, 포카, 소봉투, 부채, 그리고 도무송. 도무송 같은 경우에는 연결 도무송, 하트 도무송, 사각 스티커 뭐 이렇게 등등 있겠죠? 그리고 판스, 그리고 엽서, 포토티켓, 틴케이스, 배너, 핀버튼, 그리고 포카 종류에도 미니 포토카드나 아니면 트랙카 같은 종류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바인더, 요즘 바인더도 되게 많이 제작을 하시고 책갈피나 뭐 지퍼백, 가랜더, 폴라로이드, 떡메모지, 떡메모지도 이제 대떡메, 소떡메, 아니면 뭐 사각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게 등등 있고요. 렌티큘러, 손거울 이 정도 등등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기억나는 선에서 다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비공굿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램박 형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대량으로 제작하기 편한 굿즈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판매가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돌판에서 이제 개인으로 뭐 유행하는 굿즈들이나 이벤트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소량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거나 물론 나눔 같은 거는 대량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비공굿이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소량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 것들이랑 그리고 돌판에서 많이 제작을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컵홀더. 이제 컵홀더도 비공굿 판매 굿즈 품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지는 전 얼마 안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컵홀더는 원래 이벤트로 많이 사용을 하던 제품이어가지고 일단은 적어봤고요. 뭐 포토 비누, 액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키링 종류, 에폭시나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주비가 비싸기 때문에 소량으로 많이 제작을 하셔서 유행할 때 많이 제작을 하거나 이벤트로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류도 되게 예전부터 많이 진행을 했고 나눔할 때 스티커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 스티커랑 사각 스티커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스티커들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카, 뭐 부적 포카, 뭐 이것도 트랙카, 뭐 셀카 포카 이런 거 많겠죠? 그리고 여기도 틴케이스, 보틀, 주얼리 또 되게 많이 제작을 하시고 콜렉트북 바인더 제작 많이 하고 증명사진, 전차스, 반차 슬로건 비공굿판 굿즈랑 돌판 굿즈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량으로 많이 발주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벤트나 뭐 유행하는 굿즈들로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는 것과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발주 업체부터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발주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일단은 요즘에는 스냅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냅스에서는 뭐 키링이나 아니면은 뭐 소량 제작하는 포토카드 그리고 미니 배너 같은 것들을 많이 제작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공굿 같은 대량으로 제작을 해야 될 시에는 에즈랜드, 프린트시티, 성원 에드피아, 뭐 핀버튼류는 레드 프린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가장 에즈랜드랑 프린트시티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 두 개는 정말 장점과 단점이 정말 극명하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냥 취향 차이고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곳에서 많이 발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굿즈 종류별로 소개를 시키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우선은 포스터인데요. A4 사이즈 포스터고 그리고 이게 이제 B4 사이즈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 이거도 이제 제가 판매를 하려고 발주를 했었던 포스터인데 조금만 판매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전국날이나 방탄날에 나눔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나눔용으로 아니면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벤트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프린트미에서 발주를 했었어요. 오프린트미가 이제 스냅스랑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오프린트미가 화질이 되게 좋아서 이것도 포카 제작한 건데 이렇게 수입지 포카 같은 거 제작하기에도 좋고 이렇게 화질 좋은 거 뽑아야 될 때 아주 추천드립니다.
사실 포스터는 딱히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하시지는 않아서 홈마분들이 많이 제작을 하시고 이벤트나 나눔용으로 많이 제작을 하시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스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진짜 이쁘죠? 짠! 그리고 슬로건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슬로건도 사이즈가 되게 여러 개고 이제 종류도 정말 다양해서 규격 제한이 뭐 딱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슬로건 규격들을 다 찾아서 가지고 왔고 다른 분들 추천은 대부분 다 제 지인들이 제작하신 굿즈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이제 제가 제작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가로가 좀 더 긴 큰 사이즈 슬로건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이제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에즈랜드에서 많이 뽑으시는 걸로 알고 프린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슬로건 같은 느낌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포카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무광 재질로 뽑은 건데 에즈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광이 많이 두께가 얇아서 250g이기 때문에 슬로건으로 뽑기 아주 적합하고요. 포카랑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이 되지만 슬로건에 딱 적합한 두께의 무광이기 때문에 진짜 화질도 꽤 괜찮게 나오고 사이즈도 커서 아주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에즈랜드에서 뽑으시고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한 장씩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착으로 되어 있는 OPP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각 슬로건. 이게 경경 언니랑 토끼님이 같이 공지를 하셨던 슬로건이고 이렇게 사각으로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이제 토끼님 출처. 그리고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미니 사이즈 슬로건도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슬로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봉투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소봉투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한 적이 있긴 한데 너무 예전에 진짜 3년 전에 제작을 했었어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여기다가 일단 띄워서 제가 제작을 했었던 소봉투를 보여드리고 일단 예시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선물을 주고 받았었던 비비님께서 보내주신 드루 예시로 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봉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소 제작할 수 있는 장수가 1000장인가 500장인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기에는 조금 금액 부담이 있으나 장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꽤 오랫동안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약간 부채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화질도 진짜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제작을 요즘에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에즈랜드에서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소봉투가 프린트시티에서도 발주가 가능하긴 한데 아마 프린트시티가 에즈랜드보다는 조금 더 쌀 거예요. 발주비가 아예 똑같거나 웬만해서 발주 업체들 가격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큰 사이즈 이거 소봉투도 에즈랜드에서 많이 제작을 하시고 저도 에즈랜드를 추천드립니다. 전 제작했었을 때 프린트시티를 사용했었는데 한 3년 전인가 그랬어가지고 근데 프린트시티보다는 아무래도 에즈랜드가 색감도 잘 뽑고 그리고 하자나 뭐 밀림 이런 것도 그나마 프린트시티보다는 에즈랜드가 조금 믿음이 가서 에즈랜드에서 발주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도하너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카카오스토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부채를 제작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선물을 받았었던 비비님 출처 부채를 한 장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부채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부채를 되게 많이 모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데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발주비가 정말 헬이고 그리고 장수도 진짜 엄청 많아서 처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부채는 조금 진짜 도전 정신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품목인 것 같고 이제 에즈랜드나 성원도 부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웬만하면 에즈랜드에서 많이 제작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부채 발주 같은 경우에는 에즈랜드에서 지인들이 많이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일단 추천은 에즈랜드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무송 이건 이제 연결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거 이름이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컷이 분리되어 있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제 손그림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되게 꾸며져 있는 약간 프리쿠라 스타일의 뭐 하트 스티커, 원형 타원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되어 있는 컷 스티커인데 이것들도 이제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 이건 지인이 제작한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은
그리고 이건 구매한 그런 제품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공구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많이 하는 스티커 스타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프린트미에서 많이 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스냅스에서도 제작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워낙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제작을 한 것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협찬을 받았었던 업체에서 제작을 한 건데 여기 업체도 가격 대비해가지고 진짜 퀄리티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 되게 잘 쓰고 있어서 저는 협찬을 받아서 제작을 했었지만 되게 좋아하는 발주 업체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발주 업체는 아니지만 레디잇이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고양이로 발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타원, 이렇게 뭐 꽃 모양이라든지 원형, 꽃 모양, 하트로 가장 많이 하시죠. 하트 많이 하시고 원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도무송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예전에 진행했었던 도무송인데 진짜 오랜만이죠. 얘네도 이제 시리즈인데 진짜 오랜만. 방금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도무송 이렇게 원형으로 칼선이 되어 있어서 뜯을 수 있는 거고 도무송 발주도 무조건 에즈랜드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도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눔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대량으로 많이 제작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택배 관련 스티커나 이런 걸로도 많이 뽑으시고 있어요. 이렇게 칸을 늘리면은 4컷도 가능하고 컷 모양도 바꾸면은 하트로 되어 있는 연결 도무송도 뽑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출처고 이거는 어떤 분 출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시될 게 없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컷이 나눠져 있는 거는 발주비가 조금 나가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가장 기본 도무송 같은 경우에는 발주비도 싸고 발주비 대비 양도 진짜 많아서 많이 제작을 하세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3개 다 전부 에즈랜드, 무조건 에즈랜드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가장 싸고 질도 이만큼 잘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포토카드 종류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포토카드 관련해서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우선은 이제 렌티큘러인데요. 렌티큘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일단 제작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제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모았던 렌티큘러들 그리고 제가 대리 발주를 해줬었던 렌티큘러도 있는데 그건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거 훌링이 출처인데 아무튼 설명을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렌티큘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발주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렌티큘러만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업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제 발주를 했었던 내역이 있으니까 여기 자막에다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렌티큘러를 제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99%가 거기에서 제작을 한다고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고요. 렌티큘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장의 가격이 몇만 원대라서 제 기억이 한 3만 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꽤나 부담이 있는 가격이지만 굉장히 예쁘고요. 진짜 엄청 예쁘죠. 제가 렌티큘러를 진짜 좋아하고 많이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렌티큘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고 제작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는 있지만 정말 제작하면 후회는 안 한다는 이렇게 뒷면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뒷면 색깔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귀도리도 해가지고 발주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화질도 되게 괜찮고 렌티큘러 같은 경우는 이제 민무늬 종이에 인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질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일 만한 화질은 또 아니라는 거. 여기에서 발주를 다들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명 포토카드. 투명 포토카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제작을 해본 적이 프레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투명 포토카드들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이제 주인님께서 제작을 하신, 이건 제가 다 받았었던 건데 이제 투명 포토카드 같은 경우에는 성원의 스냅스 같은 곳에서 많이 제작을 하시고 조금 대량으로 한 100장, 200장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제 소량으로 한 24장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스냅스에서 우리가 흔히 뽑는 포카 프레임처럼 뽑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원에드피아에서 뽑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소량으로 조금만 뽑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냅스에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면에서 이제 장수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성원 에드피아가 훨씬 싸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원 에드피아가 또 질이 좋아요. 이렇게 이게 스냅스에서 아마 뽑은 거일 텐데 스냅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껍고 탄탄한 그런 느낌이고 성원 에드피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고 훌렁훌렁거리는 짠! 그리고 홀로그램 포토카드입니다. 이렇게 홀로그램 포토카드는 이런 식으로 별 모양, 뭐 하트 모양 이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플 홀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무지개 빛으로 반사가 되어서 띄는 포토카드나 아니면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이렇게 기본 홀로그램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홀로그램 포토카드는 일반 포토카드 제작비의 한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포토카드보다 장수를 반 정도로 낮춰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것들은 저는 레디에서 뽑은 거고 이건 이제 프린트시티에서 뽑은 건데요. 프린트시티가 홀로그램 제작하는 포토카드 발주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레디 같은 경우에는 에즈랜드랑 다르게 두께가 프린트시티랑 비슷한데 화질이 진짜 미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디잇을 한번 경험을 하고 정말 신세계를 맛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홀로그램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레디잇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단점이 가격이 조금 있다는 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심한 차이는 아니지만 솔직히 909 칸이 N배가 많이 쳐져서 N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몇천 원 차이도 되게 중요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프린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진짜 정말 대박적으로 두꺼운 회사고요. 색감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시티가 조금 탁하게 잡아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체 보정을 해줘서 되게 밝고 깨끗하게 나온다면 프린트시티는 조금 탁하게 잡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을 그렇게 잘 잡는 회사는 아니라서 진짜 운이 좋아야 색감이 잘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뷰랑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나왔다 하면 이제 운이 좋다. 이번 프린트시티 발주 성공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홀로그램 포토카드 도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걸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지 재질 포토카드. 언젠가부터 수입지 재질 포토카드가 진짜 엄청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많이 쓰시는 수입지 재질 샤인스타 가장 많이 쓰시는 이렇게 펄지예요. 그리고 얘가 가장 가격도 수입지 중에 싸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제작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재질이 진짜 엄청 선명하게 잘 나오거든요. 진짜 화질이 에바적으로 엄청 잘 나와요. 이 재질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건 이제 성원 에드피아 전용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워낙 재질은 많아가지고 왜 등등등등등등등등 엄청 많이 뽑으시지만 가장 많이 뽑으시는 재질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뽑으시는 재질. 아무래도 원래 재질 자체가 조금 누런기를 띠고 있어서 좀 노랗게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진짜 엄청 이뻐요. 제가 이거 발주했을 때도 인기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게 실버 버전으로 나온 이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런기가 싫으신 분들은 실버 버전으로 뽑으시면 되고요. 제가 진짜 굿즈 제작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재질이 다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판매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은 기억을 하고 있으니 이름은 제가 자막으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원 에드피아 재질들. 성원 에드피아가 원래 자체적으로 화질이 진짜 잘 나와서 재질은 딱히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이 재질이 조금 약간 과하게 엄청 선명하게 나오긴 해요. 확실히 에즈랜드도 화질 좋은 걸로 유명한데 성원 에드피아랑 비교하니까 진짜 차이 많이 나죠. 푸시는 에즈랜드보다 화질이 조금 덜 안 좋게 나와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한창 성원 에드피아 포토카드를 뽑는 걸 좋아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원 에드피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해서 조금 가격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에즈랜드에서 많이 뽑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레카 같은 경우에는 앞면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진인데 뒷면을 합치면 하나의 도안이 완성되는 그런 포토카드거든요. 이게 진짜 홈마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포토카드여가지고 이렇게 맞춰지는 포토카드입니다.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도안 작업을 하면은 이제 뒷면이 안 맞춰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이거는 진짜 정말 전문 도안어분들한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드랙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막 꾸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이 작업을 해보신 분한테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이쁘게 만들 수 있는 포토카드들 중에 하나예요, 트랙 카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시티에서 워낙 많이 뽑았고, 그리고 제가 이건 진짜 지인들한테만 알려주는 꿀팁이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수량을 받는 방식인데 방문으로 하면 색감이 진짜 기본 이상은 나와요. 프린트시티가 이제 택배로 받으면은 진짜 망할 때도 많고, 저도 프린트시티에 막 몇십 쓰고 색감 망하고 이랬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창 방문으로 해가지고 받았었을 때가 있었는데, 뭐 프린트시티가 막 기돌이 안에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뒷면이 다 밀리거나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현장에서 받으면은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 귀돌이가 안 됐어요, 여기가 다 밀렸어요 말해주시면 현장에서 바로 다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특히 귀돌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위층에 바로 작업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귀돌이가 한 면만 안 돼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가져가셔가지고 바로 귀돌이 커팅해서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방문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방문으로 해야 색감도 좀 잘 뽑아주는 것 같아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프린트시티 색감 망한 적이 단일도 없거든요. 방문을 해야 CS도 조금 빠르고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전화로 하거나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에즈랜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있는 하자가 밀림인데, 에즈랜드는 밀림 CS를 안 해줍니다. 진짜 이만큼 밀려도 안 해줘요, 에즈랜드. 그래서 에즈랜드는 정말 비셔야 해요. 그 작업 메모 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제발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붉은기 많이 돌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써가지고 다들 발주를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문의 넣을 때는 항상 예의를 지키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꿀팁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찐찐찐찐 진짜 찐 포토카드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제작했던 도안들을 웬만해서 진짜 다 가지고 왔어요. 무중복인데도 진짜 많죠. 90%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없는 도안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를 진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소장을 해왔던 거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왔으니까 알아주시면 되고, 미니 포토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제작을 한 적이 없어서 이거 이제 토끼님 건데 이것도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이제 무광 재질이고요. 미니 포카를 무광 재질로 뽑는 경우는 많이 없었었는데 토끼님께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죠? 이제 미니 포토카드 발주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니 포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규격 사이즈만 정사각형 사이즈로 바꿔서 발주를 하시면 되고요. 발주비는 그냥 일반 이런 세로 포토카드와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사이즈만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귀돌이가 없는 버전으로 사각형으로 뽑으신 거고, 미니 포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귀돌이 있게 많이들 뽑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제작했던 포토카드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제가 시리즈도 또 꽤나 많이 만들었는데 뒤에도 시리즈 많은데 일단 7멤버 시리즈들부터 많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초창기에 만들었었던 7멤버 시리즈가 바로 이 두 도안이거든요. 다시봄이랑 이게 뭔 시리즈였지? 뭔 시리즈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무기돌이로 해가지고 이때는 무기돌이 시리즈가 또 유행이었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화면 밝아지는 거 봐. 그게 진짜. 뒷면은 제가 직접 탁상에 있는 과일들을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도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또 도안어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포토샵을 결제했었을 때는 제가 도안어로도 꽤 이제 명작을 남긴 도안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도 조금 가져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봄. 굉장히 이것도 인기가 많았었던 도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기돌이로 뽑았고, 다시봄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으로도 제가 뽑았었죠. 진짜 예전에 제가 구입을 했었던 도안인데 되게 최근까지, 비교적 최근까지도
계속 제가 제작하고 있는 시리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정말 애정하는 도안이고 이렇게 시리즈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에즈랜드에서 뽑았고 아마 이때쯤부터 저도 포토카드를 프린트시티에서 에즈랜드로 많이 갈아탔었던 것 같아요. 하도 푸시가 이때 얘기가 한창 많았었을 때랑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는 에즈랜드 포토카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작을 해도 에즈랜드에서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원 언니랑 같이 공제를 해서 만들었었던 시리즈, 이 롤리팝 시리즈라고 이것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었는데 이건 진짜 데이터가 다한 도안들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저 에즈랜드 정착을 하고 처음 뽑았었던 포토카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진짜 몇 년 전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근데 이거 아이 컨택인데 진짜 미쳤죠? 제가 이때 진짜 화질을 보고 진짜 이제 기절을 해가지고 지금 봐도 화질이 이렇게나 좋아 진짜. 이게 이제 꽤 최근에 만들었었던 도안들. 이것도 이제 봄날 시리즈라고 다시 봄 시리즈를 제가 진짜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7멤버 시리즈였기 때문에 제가 이때쯤부터 이제 판매기를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약간 리메이크 느낌으로 제작을 넣었었던 도안이에요. 실시간에서 여러분들이랑 처음 이 도안을 얘기를 나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미쳤죠? 진짜 완전 예뻐. 어떻게 이 사진을 셀렉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진짜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렇게 밀림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사이즈가.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그렇게 막 초록 색깔 선이 보이고 이만큼 밀린 건 아니면 판매하셔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명에서 공제를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탄생석 시리즈고 빈님께서 진짜 고생해주셨는데 진짜 이걸 정말 빈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렌즈 컬러까지 다 바꿔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도안에 진심이신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분들께 감사하면서 도안을 맡긴답니다. 진짜 예쁘죠? 얘네도 다 에즈랜드에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멤버나 유닛으로 제가 만들었었던 포토카드. 이것도 진짜 비교적 최근에 만든 건데 컬러 시리즈라고 미니모니 진짜 예쁘죠? 제가 이것도 정말 아끼는 포토카드고 이것도 또 이제 인기가 많았었어요. 또 진짜 예쁘죠? 이것도 이제 에즈랜드에서 제작을 했었고 얘네는 꽤 잘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밀림이 거의 여기 옆면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진짜 밀려봤자 한 이만큼밖에 안 밀려서 거의 티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주했을 때 이 두 도안은 꽤나 만족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도 다 에즈랜드. 이렇게 같은 에즈랜드에서 뽑았는데도 여기는 밝고 여기는 조금 어둡죠? 이렇게 발주 차수에 따라서 항상 매번 발주했을 때마다 색감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셔야 되고 전에 발주했었던 거랑 색감을 완전 똑같게 뽑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이거도 에즈랜드에서 뽑았었던 얘네도 이제 한 번밖에 안 뽑았었던 도안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예전에 만들었었던 건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지? 도안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어떡해. 월드스타였나? 월드스타 시리즈였나? 뭐 기억도 안 나 진짜. 그랬었는데 이건 이제 유광으로 뽑은 거고 이건 이제 무광으로 뽑은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예전에 뽑은 거였어가지고 아마 두 개 다 푸시에서 뽑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푸시 무광이고 이게 푸시 유광인데 확실히 색감이 다르죠. 무광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고 유광이 조금 더 선명하고 쨍한 느낌? 근데 푸시가 무광 색감을 진짜 잘 잡잖아요. 이거 봐요. 엄청 몽글몽글하고 예뻐요. 그래서 푸시는 무조건 무광으로 뽑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즈는 정말 무광이 그 슬로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슬로건 두께로 진짜 찰랑찰랑 거리거든요. 근데 푸시 무광은 일반 푸시 유광 포토카드보다 더 두꺼울 정도로 진짜 엄청 딱딱해요. 이렇게. 그리고 두꺼워서 푸시 무광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시면 되고요. 저는 푸시는 무조건 무광을 뽑습니다. 물론 유광도 뽑을 때도 있지만 색감이 푸시가 무광은 진짜 잘 나와가지고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푸시 유광. 이것도 제가 진짜 예전에 만들었었던 도안인데 이게 이제 푸시 무광인데 확실히 보면 색감이 다르죠? 이게 무광이고 이게 유광인데 전 개인적으로 무광 색감이 더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딱 나오죠? 약간 푸시 같은 경우는 색감을 조금 탁하게 잡아가지고 무광은 탁한 게 없어서 아마 그 차이로 색감이 예쁘다 안 예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에즈 유광이고 이게 이제 푸시 무광인데 푸시가 이때쯤부터 무광을 뽑을 때도 색감을 자기들이 조정을 하기 시작했나봐요. 이때부터 이제 푸시에서 무광을 뽑았는데 여기가 에즈 유광인데 이거 푸시 무광인데 얼굴이 핑크색으로 나온 거 보이세요? 제가 이때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 그리고 여기도 다 밀려가지고 여기 위에가 밀려서 에즈도 조금 밀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밀렸어요. 여기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쳤죠 도안이? 푸시가 뒷면은 안 밀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딱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변수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에즈랜드가 그렇게 색감 문제로 실망을 시킨 적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에즈랜드가 안전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다 에즈랜드 포토카드들 진짜 제가 예전에 뽑았었던 것들 많은데 이것도 이제 홀로그램으로도 뽑았었죠. 와 이것도 오랜만이다. 리본테 이것도 인기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푸시에서 뽑았었던 가로 포토카드인데 이거 기억하시려나요? 이거 제가 진짜 엄청 예전에 판매기 초창기 때 만들었었던 마스크맨 시리즈인데 딱 도안만 봤을 때도 옛날 도안이라는 게 딱 느껴지지 않나요?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가로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좋아했던 도안 이것도 이제 에즈랜드에서 뽑았던 포토카드 이것도 이제 홀로그램으로 뽑았었죠. 이거도 인기 진짜 많았었는데 얘네도 이제 비교적 최근 제가 판매계를 그만두기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맡기고 싶은 도안어분들한테는 최대한 많이 맡기려고 진짜 돈을 많이 쓰고 다녔었어서 아마 이때쯤부터 제가 정말 굿즈 도안에 욕심을 많이 내고 조금 더 다양한 멤버들로 넣으려고 좀 많이 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트레카. 이거는 이제 앞면 트레카고요. 뒷면이 이렇게 전신으로 되어 있는 진짜 신박하죠. 제가 이 도안도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뒷면이 진짜 엄청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예쁘죠. 이것도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출근길 스케로 제가 제작하는 거는 아꼈다가 진짜 좋아했던 도안어분한테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에즈랜드에서 색감을 한번 이상하게 잡아줘가지고 이상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처음 뽑았던 거, 이게 두 번째로 뽑았던 건데 확실히 얼굴 색이 차이가 있죠. 완전 얼굴을 핑크로 만들어놨어요. 뒷면도 보면은 여기가 원래 색감인데 여기는 완전 이렇게 주황색이었던 색감이 핑크가 됐죠. 그리고 여기도 색감이 완전 다르고 이렇게 형광기가 생겨서 발주가 됐었어가지고 제가 이때 진짜 놀랐었거든요. 얼굴이 핑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변수. 내가 운이 나빴다. 이게 진짜 피부색이 빨개졌어요, 목이. 뒷면도 색감 차이가 진짜 심하죠. 이렇게 같은 곳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색감이 완전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푸시랑 에즈 차이인데 확실히 압승이죠? 왼쪽이 에즈랜드, 오른쪽이 프린트시티. 뒷면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확실히 여기 그림자 있는 데를 보면은 프린트시티가 좀 더 검고 에즈랜드가 좀 밝아요. 이게 원래 색감이거든요. 앞면 색감을 보면 확실히 더 여기가 진짜 예뻐요. 이 색감이 진짜 예쁜데 푸시가 좀 붉게 뽑아줘가지고 확실히 여기가 밝고 깨끗하고 원래 색감대로 잘 나왔죠. 그래서 그래도 에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두께 차이가 진짜 심한데 넘기는 소리, 푸시, 에즈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레딧에서 뽑은 거 푸시랑 스냅스 그 사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귀돌이가 이제 거의 직각에 가까워가지고 홀로그램 귀돌이가 얘네랑 똑같거든요. 근데 얘네가 색감도 진짜 잘 나오고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색감도 중요하지만 나는 두께도 진짜 신경 써 하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업체예요. 그리고 배송도 빠르고 그리고 도안 그 넣는 것도 편해요. 약간 스냅스 같은 곳이어가지고
근데 가격대도 괜찮아서. 그리고 제가 제작했었던 도안들, 제가 도안어 했었을 때 제작했었던 도안들이에요. 너무너무 이쁘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국 시리즈 새도안, 정국이 생일 때 올라왔었던 사진들로 만든 거예요. 가사는 스틸 위드, 이렇게 러브 JK라고 적혀있는 도안입니다. 프시에서 뽑은 건데 조금 탁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탁하게 나온 건 아니고 프리뷰랑 봤을 때도 그렇게 심각하게 큰 차이는 없어서 좀 뒷면이 좀 색감이 안 예쁘게 나와서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꽤나 프시한테 만족을 했었던 그런 발주였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도안 거래로 받았었던 건데 이게 앞면 색감이 진짜 얼굴이 완전 어둡게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예쁘게 만들었었던 도안이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쉬웠던 이것도 이제 프시. 이게 이제 전부 다 에즈인데 이건 이제 내영 언니랑 도안 거래했을 때 내영 언니가 보내준 거고 이게 색감이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저에게 보내준 도안입니다. 원래 이거 물품 받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도안을 만들었었을 때 나왔던 망라 시리즈인데 뒷면. 이때 색감을 조금 제가 약간 비비드하게 잡았어가지고 약간 도안 특성이 조금 덜 보이긴 해요. 이때랑 이때 색감이 진짜 제가 도안에 약간 정착을 하고 만들었었던 거라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프시에서 한 장 뽑았을 시절 정말 옛날이죠. 그때 딱 한 번만 뽑았었던 도안이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인기가 있었던 키티갱.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발주를 하고 있고 이것도 샤인라이트 맞아.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특히 데이터가 아이 컨택이어가지고 진짜 이거 예술이거든요 도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그 인포카입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제가 200장밖에 안 뽑아서 한정으로 구매해주신 분들한테 넣어드렸었던 포토카드예요. 이것도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콩이 도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네들은 다 이제 무광, 푸시 무광들인데 얘네도 이제 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색감 예쁘게 나온 애들. 진짜. 지금 봐도 예뻐 얘네는. 진짜 예쁘죠? 제가 이분한테도 도안을 꼭 넣고 싶었었는데 계속 못 넣다가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와장창 다 넣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면 포토카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도안어분한테 마지막이라서 넣었었던 거고 이건 이제 제가 만들었었던 지민 정국 폴라 시리즈. 이것도 이제 지민이랑 정국이 케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둘이 최차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셨던 시리즈고요. 이렇게 포토 티켓 작은 버전으로도 만들었었어요. 이거 지민이도 핑크 머리로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떡메모지 이걸로 만들었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도 했었거든요. 한참 꾸미는 거 유행할 때. 그래서 그때 만들었었던 도안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진짜 옛날 도안인데. 그리고 이거 가로 포토카드. 이것도 다들 아시죠? 제가 워낙 좋아했었던 도안이고 많이 뽑았었어가지고 얘네도 이것도 프시하고 에즈하고 색감 차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8포카인데 제가 8포카도 진행을 했었어요. 이때 제가 2분 도안에 엄청 빠졌었어가지고 제가 도안 이거를 진짜 엄청 많이 맡기고 샀거든요. 진짜 예쁘죠? 수지까지. 이거는 제 데이터로 제작을 한 거고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8 멤버도 넣었었는데 그 멤버는 이제 탈퇴를 해가지고 혹시나 말이 나올까 봐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토카드 보여드렸고요. 포토카드 진짜 오래 진행을 했네요. 그리고 스티커팩. 제가 스티커팩은 안 만들어둔 지 좀 돼가지고 이렇게 묶음 포장으로 남겨둔 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스티커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에서 8개까지 들어가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스티커들을 모아서 팩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스티커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5도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얼굴 사진 들어가 있는 판 스티커랑 뭐 도무송 1~2개 그리고 네임 스티커 사이즈 1~2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묶은 다음에 옷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파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 발주 방법은 이제 명암이랑 똑같이 발주를 하는데, 후가공 선택하는 거에서 귀돌이 대신에, 포카 만들 때는 귀돌이를 넣잖아요. 그 귀돌이 대신에 그냥 오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썰려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발주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찝어서 판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떡매. 제가 떡매도 여태까지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진행했었던 떡메모지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걸 까먹어가지고 이것도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떡메모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 9대9 사이즈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8대8 사이즈로도 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떡매. 이건 이제 보현님 출처인데 제가 아이유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사놨었던 거 가져왔습니다. 여기 대떡매는 3,000원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고, 떡메모지 같은 경우에는 발주비도 나쁘지 않고, 근데 색감이 조금 탁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 이렇게 종이에다가 진짜 생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색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웬만해서는 다 색감이 탁하게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거는 아시면 되고, 근데 진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굿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작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것도 무조건 에즈랜드에서 해야 위에 색깔도 투명으로 나오거든요. 프린트시티에서 떡메모지 뽑으면 이 위에가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깔끔하고 색감도 가장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에즈랜드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메모지 주문을 넣으실 때 이것도 또 팁인데, 조금 채도를 올리신 후에 주문을 넣으면은 실제로 발주를 했을 때 채도가 원래 색감이랑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에즈랜드 떡메모지가 좀 탁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팁인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틴케이스. 틴케이스도 요즘 제작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를 친한 지인이 만들어서 보내준 건데요. 틴케이스 같은 경우는 스냅스, 그리고 레드 프린팅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틴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쁘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화질도 아니고, 그리고 색감도 웬만하면 다 잘 나와가지고 안심하고 제작을 하는 굿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어서 증명사진. 증명사진은 저도 많이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만드신 비공구 증명사진들을 보면요, 다 그냥 일반 4대6 사이즈 100원, 200원 하는 인화사진. 맞아, 인화사진. 인화사진에다가 8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증명사진을 프린팅한 다음에 그냥 가위로 자르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커팅을 원하면 커팅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완전 반듯하게 처음부터 잘려서 나오는 커팅 기능을 추가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면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증명사진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화사진에다가 사진을 인쇄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 자르신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 직접 자르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명사진이 좀 녹아다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배너, 미니 배너인데요. 미니 배너는 이제 카페 이벤트 할 때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제작 램박에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배너를 제작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거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서 무튼 저도 카페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미니 배너. 미니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제작을 하실 거면 스냅스에서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그리고 선명하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대량으로 제작하실 분들은 에즈랜드에서 하면 되는데, 에즈랜드에서 미니 배너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한 4년 전인가 그랬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미니 배너를 많이 뽑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4년보다 좀 더 됐나? 무튼 그랬었는데, 근데 미니 배너 같은 경우에도 발주비가 좀 비싸요. 아무래도 이렇게 거치대도 오고, 미니 배너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하실 거면 스냅스, 그래도 대량으로 좀 진행을 할 일이 생겼다 하면 에즈랜드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 버튼. 제가 핀 버튼도 제작을 했었었는데 제가 제작한 핀 버튼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제작했던 핀 버튼들을 띄울게요, 여기. 이것들은 제가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핀 버튼들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 유광 하트. 이제 핀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레드 프린팅에서 제작을 하시면 되고, 제가 레드 프린팅도 방문으로 가가지고 받아본 적이 있는데 회사가 진짜 좋아요. 작은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수령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분리도 잘 되어 있고, 네, 좋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런지 퀄리티도 아주 좋고요. 가장 편하고 믿음직스럽게 뽑을 수 있는 곳이 레드 프린팅이 아닐까 싶거든요. 레드 프린팅에서 뽑았을 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덤으로 한 개씩 더 줍니다, 레드 프린팅이.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무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핀버튼 같은 경우에 에즈랜드랑 프린트시티에도 핀버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즈랜드랑 프린트시티 거기에는 최소 핀버튼 수량이 1000개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서 가격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핀버튼은 레드 프린팅. 무광은 추가금이 있지만 색감도 진짜 잘 나오고 예쁘기도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핀버튼은 그냥 레드 프린팅에서 편하게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엽서인데요. 엽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굿즈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예쁜 게 많잖아요, 엽서가. 엽서에 투자를 많이 한 편이에요, 엽서 도안에. 이건 이제 좀 예전에 뽑았었던 건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 미니 엽서예요. 엄청 귀엽죠? 이것도 이제 아트지 재질로 뽑았었던 거고, 약간 마시멜로우랑 비슷한 느낌의 보들보들한데 그냥 명암지예요. 이것도 되게 예쁘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성원에드피아에서 뽑았었던 엽서인데,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성원에드피아 제 엽서들 발주 후기를 보시면은 아실 텐데, 성원에드피아 엽서가 진짜 색감이 진짜 미치게 나오거든요. 진짜 엄청 좋다는 뜻이에요. 에즈랜드도 화질이 좋은 걸로 유명해서 에즈랜드에서도 많이 뽑으시는데, 이거 화질 차이 보이세요? 진짜 대박이죠? 진짜 화질 차이가 심하게 나요. 색감 차이도 진짜 심하고, 성원에드피아는 진짜 쨍하게, 엄청 쨍하게 나오는데 색감도 꽤나 잘 잡고, 그리고 되게 잘 나옵니다, 그냥.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질이고요. 근데 가격이 조금 있고 장수에 제한이 조금 있죠.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발주품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때 엽서를 따로 팔았었죠. 그리고 에즈랜드로 이제 재판을 했었던, 이것도 진짜 역대급으로 잘 나왔었던, 진짜 미쳤죠.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이제 딱 한 번밖에 발주를 안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제가 진짜 이것도 좋아했던 도안이에요. 완전 감성한 그런 도안이고, 제가 또 좋아하는 라이브여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다 에즈랜드 발주품. 이게 이제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샤인스타 재질로 뽑은 건데 진짜 예쁘죠? 이건 약간 좀 누런기가 덜한, 실버는 아닌데 누런기가 덜한 재질로 뽑았습니다. 이때부터 좀 제가 재질을 다양하게 해서 뽑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주를 안 한 지 진짜 오래돼서 재질들이 다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느낌 알면 다 기억이 나는데 뭔진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 자막에 달아두도록 하겠어요.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선이 있는데 약간 옛날 감성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색감도 잘 나오기로 또 유명해가지고 판매계분들이 한둘씩 쓰시기 시작한 재질인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실버 샤인스타로 뽑았었던, 보시면 실버로 은은하게 빛나죠? 요게 이제 골드,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마시멜로, 진짜 만지면은 딱 달라요. 진짜 엄청 얇은데 겉에 약간 파우더 처리를 한 듯한 보들보들함? 그리고 화질도 진짜 선명하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빈님 도안 단체 엽서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작은 사이즈로 뽑은 웨이브 온미. 그리고 저는 하도 에즈랜드에다가 발주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한 에즈랜드에 여태까지 한 200만 원 정도 발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급하게 발주품을 받아야 될 때 따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문의를 드리면은 다음날이랑 당일에 바로 제작이 가능한 재질이 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샤인스타랑
그리고 기본 수입지였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당일 제작 가능한 재질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중에 원하는 재질을 골라서 말씀을 하면은 당일에 바로 제작을 해서 당일에 바로 택배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날에 바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급하게 발주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번 따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려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것도 마시멜로 재질.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딱 한 번밖에 안 뽑았지만 이것도 이제 버전이 2개가 있는데 초록색이 바탕인 버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꼭 발주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발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기본 누브지. 이제 기억이 났네. 이것도 누브지도 가장 기본 재질에다가 제일 수입지 중에 싸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푸른기가 도는 재질인데 이렇게 푸른 펄이에요. 제가 이것도 재질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푸른빛이 도는 펄인데 제가 진짜 한 6개월 전까지만 했어도 재질을 다 완전 술술술술 불었는데 다 까먹어버린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얘네도 이제 마시멜로우 재질. 완전 파우더링. 처리한 것처럼 부들부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예전에 제작을 했었던 건데 이것도 이제 한창 엄청 유행했었던 거거든요. 남고 시리즈랑 여고 시리즈. 이것도 진짜 유행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발주를 한 번 했었고요. 이것도 제가 한 번 발주했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재발주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안 했었고요. 이것도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천사랑 악마 시리즈. 이거 색감 진짜 예쁘게 잘 나왔죠.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들로 맡긴 거라서 저도 많이 좋아하는 도안이고요. 이거도 비교적 최근에 발주한 거. 기본 누브지.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누브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무늬가 있는 부분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뭔 홀로그램도 아닌데 이렇게 빛나는 것들이 있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템 같은 느낌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성원에드피아에서 제가 뽑았었던 건데 아록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잘 나왔죠. 이것도 약간 누브지랑 비슷한 그런 부들부들한 종이 재질인데 얘는 약간 마시멜로우가 섞인 듯한 느낌? 진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판매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인분들한테는 좀 나눠드렸는데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발주품들이 어딘가에 굴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제 포토티켓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선 제 출처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광으로 많이 뽑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양면으로 뽑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제작한 진짜 이게 레아 밥도둑이거든요. 재고도 꽤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아껴서 팔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단면. 이것도 진짜 예쁘죠? 완전 내 스타일. 이거 2개가 이제 에즈랜드 유광으로 뽑은 거고 포토티켓은 무조건 에즈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큰 편이다 보니까 두께가 그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고 색감이 가장 중요하고 큰 사이즈다 보니까 화질도 중요하니까 무조건 에즈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수입지 재질로 제작한 포토티켓인데 추억 보관서랑 같은 재질이에요. 이것도 이제 색감이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비치거든요. 재질이 얇아서 약간 한지 같은 느낌? 약간 나오는 색감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이쁘게 잘 나왔던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도안이고요. 포토티켓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포토카드 뽑는 거랑 똑같은데 사이즈만 포토티켓 사이즈로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발주비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000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근데 저는 이 포토티켓의 퀄리티와 장수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작하기 아주 좋은 굿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도 이제 같은 도안어님, 이거 태영이랑 같은 도안어분이 만들어주신 포토티켓인데 이렇게 요즘에 양면으로 되어 있는 포토티켓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양면 같은 경우에는 발주비가 조금 세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네. 인생 네컷.
인생 네컷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게 요거 한도안이 있는데 이게 제가 프린트시티에서 발주했을 때부터 에즈랜드에서 발주하기까지 꽤나 많이 발주를 했었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핀버튼이랑 세트여가지고 제가 꽤 많이 발주를 했었거든요. 이제 인생 네컷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토 티켓이랑 그렇게 별반 다른 점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발주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0,000원 조금 넘어가거나 10,000원보다 좀 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양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겠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 토리 언니 출처랑 이건 토끼님 출처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토리 언니 출처 제가 이분 도안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양면이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저도 양면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책갈피 제가 책갈피도 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2개를 제작을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수입지 재질, 누부지 재질이고 진짜 예쁘죠? 제가 정말 좋아했던 도안이었는데 이거 2개 중에서 요거를 최근에 재발주를 했었잖아요. 제가 마지막 제작 램박 가계약을 받을 때 그때는 유광을 뽑았었는데 제가 유광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보면 아실 거예요. 확실히 화질 차이가 진짜 이게 아무래도 종이 재질이고 이건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코팅지 재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갈피기도 하고 조금 더 단단한 게 예뻐서 그리고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책갈피에 더 어울려서 유광으로 재발주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게 지금 판매되는 품목이어가지고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예전에 발주했던 누부지 재질이라도 가지고 왔고요. 보여드리려고 이건 이제 토끼님 출처 책갈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생 네컷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발주비도 인생 네컷이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생 네컷이랑 똑같은 가로 규격 사이즈인데 세로만 조금 더 짧아진 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책갈피 같은 경우에는 유광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판스는 제가 또 판스를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좀 많은데요. 제가 3D 도안으로 만든 판스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판매를 했고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제작한 굿즈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이제 판매 품목이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사진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고 진짜 판스 제작이 유행한 거는 그 도안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도안 거래를 했었을 때 받았었던 건데 제가 도안으로 활동할 때 지금 많이 쓰이는 판스는 이렇게 완전 꽉 차게 해가지고 제작되는 판스인데 이것처럼 이제 꽉 차게 하는 거를 선택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겉에 테두리가 같이 인쇄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예뻐가지고 이렇게 뽑는 판스 방식도 있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었던 무광으로 만들어진 판스인데 판스 무광이 진짜 예뻐요. 소장하기에는 무광이 진짜 예쁘고 색감도 진짜 잘 나오고 가격도 싼 편이고 그리고 장수도 많고 진짜 판스 진짜 괜찮아요. 진짜 좋고 이거는 제가 이것도 도안 거래 했던 건데 이거는 같은 도안이지만 이렇게 꽉 찬 버전. 이거는 이제 유광인데 유광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유광도 예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광이 조금 더 판스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폴라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입지 재질로 폴라를 뽑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샤인스타 재질이에요. 확실히 폴라로이드가 엽서랑 비슷한 사이즈여서 그런지 수입지로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지로 뽑는 폴라도 완전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폴라로이드는 조금 작은 사이즈보다는 이렇게 큰 사이즈가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같은 도안업은인데 이거는 시연이 출처. 이거는 유광이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확실히 폴라로이드 유광이 좀 더 예쁘기는 하죠. 근데 수입지도 진짜 예뻐요. 실물 파는 수입지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에서 보거나 데일리템 같이 그렇게 약간 딱 베이직스러운 거는 유광으로 뽑는 포토티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거울이랑 지퍼백, 가랜더 같은 것들은 성원에드피아랑 레드프린팅에서 뽑으면 되는데 제가 그 3개나 제작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손거울은 레드프린팅에서 그냥 똑같아요. 핀버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퍼백은 마지막 바로 바인더입니다. 바인더 제작 관련해서도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바인더는 무조건 레드 프린팅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레드 프린팅이 가장 싸고 그리고 질도 좋고 속지는 안 들어있고요. 이렇게 겉에 부분만 와요. 이렇게 속에 내지 색깔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배송도 제일 빠르고 제작도 잘 되고 네, 좋아요, 무튼. 네, 진짜 오랜만에 보시죠? 제가 제작했었던 디오니소스 바인더인데요. 이거 제작한 지 좀 돼가지고 이렇게 하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 이거는 이제 디링으로 해가지고 중간 사이즈로 제작을 한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저랑 옵션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넣으실 거예요. 도안 디자인하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바인더 주문 제작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아니면 주문 제작을 넣던가. 이거도 그렇게 큰 주의사항은 없어요. 그냥 방향, 앞면, 뒷면 방향만 잘 확인하는 거? 그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바인더, 콜렉트북. 콜렉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업체를 찾아서 따로 업체에다가 문의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다른 발주 업체들처럼 약간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메일 같은 걸로 따로 외주 주문을 넣어서 뭐 해야 돼요.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콜렉트북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업체를 찾아서 주문을 넣으시면 되고 콜렉트북 제작을 할 때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제가 여기 아이카드에다가 콜렉트북 브이로그를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진짜 너무너무 길었던 저의 발주 관련 비하인드와 뭐 썰, 꿀팁 등등등을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 찍어봐가지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 거면 좋겠고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그런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